네, 아파트 외벽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살짝 파인 상태의 줄눈이 쫙쫙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거 왜 만들어 놓은 겁니까? 를 물어보신 분이 계세요. 네,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지 않게 하려고. 지금 자세히 보시면 석양의 태양빛이 옆에서 낮게 비치면서 이 파도 치는 것 같은 표면이 그대로 다 드러나 보이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울퉁불퉁한 보기 싫은 걸 감추려는 목적으로 줄눈을 넣은 거죠. 우선 골조면이 왜 저렇게 울퉁불퉁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지를 먼저 살펴보면, 타설하면서 생기는 콘크리트 층압 때문에 거푸집이 휘어져서 그래요. 저 부분엔 1.3T짜리 두꺼운 철판으로 된 깽폼, 이걸 쓰는데, 내부에는 알루미늄 재질의 거푸집인 알폼, 요걸 이제 두 개를 서로 이렇게 붙여놓고 서로 이 안에 타설해서 벽체를 만드는 뭐 이런 거죠. 사진으로 보면 이렇죠. 외벽에 깽폼 먼저 설치하고 그 다음에 내부에 알폼 붙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층의 높이인 1.8m 높이의 벽체를 만들기 위해서 레미콘을 쏟아 붓는 건데, 이때 발생되는 층압, 그러니까 묽은 상태의 레미콘이 거푸집을 양쪽으로 이렇게 밀어내는 이 힘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서로 잡아주는 이 핀이 촘촘하게 박히고 안쪽과 바깥쪽 거푸집을 얘가 꽉 잡아주고 있는 거고요. 추가로 깽폼에도 보강대가 들어갑니다. 50 곱하기 30 곱하기 1.4T짜리 쇠로 된 각파이프 보강대가 가로 세로 겹겹이 이렇게 이제 들어가죠. 바둑판처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곱미터당 5톤의 치갑 때문에 보강대와 보강대 사이가 힘을 많이 받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또 계속 같은 위치에 작용할 거잖아요. 1층부터 꼭대기층까지 같은 거푸집을 계속 사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실제로 고층부로 갈수록 배부름의 정도가 더 심한 게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뭐 골조면이 울퉁불퉁해지는 거는 알겠어.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휘는 거 보기 싫다고 15mm 깊이의 이런 철판을 접어서 거푸집에 붙이면 줄눈이 되는 거, 이건 알겠는데,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힘을 받아야 하는 구조체 벽이 결국 15mm만큼 얇아진다는 거잖아요. 저 줄눈이 들어가는 그 위치에는. 보통 외벽의 두께가 15층 이하는 150mm, 뭐 그 이상 높은 층은 뭐 200mm 뭐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면 이 부분, 여기가 이제 150mm라는 건데, 용벽 두께. 그런데 여기에 줄눈을 넣으면서 일정 간격으로 무슨 칼집 넣듯이 이렇게 쫙 이렇게 들어가면 안으로 파져 들어가면서 두께 미달이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다. 그래서 벽체 두께를 더 키워줘야 돼요. 얼마큼? 줄눈 두께만큼 15mm. 150 플러스 15mm 한 두께로 벽을 더 두껍게 만들고 15mm 깊이의 줄눈을 넣어주면 구조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게 되는 거죠. 우리 아파트에는 이 벽체를 관통하는 구멍이 굉장히 여러 개 있습니다. 뭐 렌즈우드 배관, 전열 교환기, 화장실 배기, 보일러 배관 뭐 등등등. 이런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 골조 벽이 원형으로 이렇게 뽕 뚫리게 되는 건데, 이렇게 이제 뚫려 있으면 이 끝단, 외부에 접촉한 이 끝단, 여기는 이 접촉선의 길이가 작게 만드는 게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딱 원형이어야지 뭐 별 모양이면 굉장히 길어지니까. 그러니까 접촉선이 길면 누수에도, 그리고 단열에도 뭐 좋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줄눈은 슬리브에서 일정 간격 이상 떨어뜨려야 돼요. 왜냐면 이 줄눈 선이 여기 가서 붙는 순간 원이 가다가 거기에서 들어갔다 나갔다 막 이제 이렇게 해서 쓸데없이 길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떨어져 있어야 맞는 거예요. 반대로 딱 잘 붙어 있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거푸집 모서리에 이렇게 생긴 삼각형 모양의 자재를 붙여서 타설하면 이게 골조면 모서리가 이렇게 둔각으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가 부딪히더라도 이빨 빠지듯이 이렇게 깨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날카로움을 없애주기 위해서 저런 걸 이렇게 붙이는 건데, 이걸 모접기라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모접기 한 부위가 되게 많아요. 지하 주차장 기둥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런 경계석도 마찬가지예요. 차나 사람이 다니는 이런 도로 쪽은 이렇게 모접기가 돼 있고, 이쪽 안쪽은 이렇게 날카로운 상태로 그냥 두는 거죠. 나중에 이 부분은 화단이기 때문에 모접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깽폼에는 아예 철판으로 모접기를 해놓죠. 안으로 꺾인 모서리, 밖으로 꺾인 모서리, 전부 다. 네, 이런 식으로 골조에 모서리가 그대로 노출될 경우에는 다 이렇게 모접기를 해줘야 됩니다. 창문의 위아래 양옆 사면을 다 모접기 해줘야 되는데,
옆으로 밑으로 막 이렇게 일정 간격 줄눈이 여기도 어김없이 들어가거든요. 이 줄눈의 분할이 창호 크기하고 이렇게 딱 일치하도록, 그리고 위에 선도 쭉 오다가 무적기한 선이 쭉 오다가 줄눈선하고 한 줄로 이어지게 만드는 거. 이렇게 창문을 가서 보면 옆쪽도 무적기가 이렇게 잘 돼 있고요. 저 위에 부분도 이런 식으로 무적기가 또 잘 돼 있어요. 다 마찬가지죠. 사면이 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줄눈의 분할이 창문의 분할하고 일치하게, 그리고 상단의 선이, 무적기한 선이 이 줄눈의 선하고 일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잘 맞춰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줄눈이라는 거가 어디는 끝단을 또 잘 막아줘야 되는 거고, 어디는 또 T자처럼 틈새 없이 이쁘게 이어지도록 이렇게 또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가공이 쉬운 얇은 철판을 이용해서 용접으로 붙여놓은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깽폼을 분리해내는 과정에서 줄눈이 손상되는 경우가 많아요. 골조에 딱 붙어있기 때문에 저거를 막 그냥 힘줘서 제끼면서 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막 떨어져 나간 줄눈이 발생된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저거 놔두고 그냥 안쪽 거푸집 후다닥 뭐 붙이면 떨어져 나가고 손상된 모양 그냥 그대로 저 모양대로 줄눈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손상된 줄눈은 부지런히 손을 봐주는 현장 관리가 필요한 거죠. 이렇게 해야 보기 싫은 울퉁불퉁함 옆에 더 선명하고 더 깨끗한 선을 만들어서 시선을 그쪽으로 돌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렇게 또렷한 경계선을 만들어 놓으면 줄눈과 줄눈 사이에 포인트 도색도 할 수 있어요. 자칫 지루할 수도 있는 밋밋한 벽에 포인트가 생기는 거죠. 밑으로 쭉 내려오면 미리 붙여놓은 석재의 줄눈 포인트 선, 이거하고도 또 일치가 되면서 이어질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노래 못하는 사람이 노래 실력 키우려고 자꾸 뭐 학원 다니고 애쓰지 말고 회식 자리에서 현란한 탬버린으로 시선을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 주변의 시선을 내가 잘하는 쪽으로 돌려버리자. 끝.